언니, 나 이번 달 월세 못 냈어. 100만 원만 빌려줘.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예요. 아가씨, 지난번에 빌려준 돈은요? 그 나중에 다 갚을게. 지금 진짜 급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신우이와의 이 지긋지긋한 관계는 15년 전 결혼할 때부터 시작됐죠. 처음 결혼하고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신우이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반가워요.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몇 마디 더 나누다 보니 말투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나도 언니라고 생각할게. 그땐 그 말이 고마웠어요. 우리 시댁은 작은 의류 도매업체를 운영해요. 남편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저도 직장을 다녀요. 겉으로 보면 여유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도매라는 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도 많아서 대출 갚느라 늘 빠듯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이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신우이는 시댁 근처에서 월세로 혼자 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전 남편이 키웠어요. 그 뒤로 직장을 오래 다닌 적이 거의 없었고 일이 없을 때도 많았죠.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서 모였어요.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신우이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왔어요. 언니, 나 요즘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샀어. 미안. 그러면서도 명절 음식은 제일 먼저 맛봤어요. 밥 먹고 나면 바로 소파에 드러 누워서 핸드폰만 봤고요. 나이는 어디로 먹은 건지 철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설거지라도 좀 도와줘라. 엄마,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좀 쉬어야 돼. 언니 미안, 오늘 너무 피곤해서 다음엔 내가 할게. 하지만 그 말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집에 갈 때 제가 싸준 음식 보따리는 잘도 챙겨가면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신우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밤늦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거실로 나가서 통화하더니 들어와서 말했어요. 수진이가 이번 달 월세가 좀 밀렸대. 100만 원만 빌려달래. 100만 원. 또 지난번에 빌려준 돈은 갚았어? 아직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줘야지. 형편이 어려우면 일을 열심히 하던가 돈을 아껴 써야지. 왜 자꾸 빌리기만 해? 동생이 힘든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며칠 후 남편이 신우이한테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다음 달에도 돈은 안 갚고 또 다른 핑계로 돈을 빌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여보, 아가씨한테 지금까지 빌려준 돈이 얼마야? 글쎄, 2천만 원은 넘는 것 같은데 갚은 건? 거의 없지. 기가 막혔어요. 여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당신 수진이가 이혼하고 혼자 사느라 힘든 거 알잖아. 좀 이해해주라. 참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가씨가 자꾸 오빠한테 돈 빌리는데 안 갚아요. 그래도 애가 이혼하고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면 저렇게까지 행동하겠니? 수진이가 원래 저렇게 살 애는 아니었어. 부잣집에 시집가서 그 생활에 익숙해진 거지. 그래도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니네가 여유 있으면 수진이 좀 도와줘라. 너는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행복하잖아. 어느 날 신우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언니, 나 오늘 그쪽 동네 갈 일 있는데 점심 같이 먹자. 식당에서 만났는데 신우이는 이혼할 때 가져왔다는 벤츠를 끌고 왔어요. 월세도 제때 못 내는 형편에 어울리는 차는 아니었죠. 아가씨, 차는 그대로 타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신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원래 내가 타던 차이기도 하고 국산차 타고 다니긴 좀 그렇지. 속으로는 기가 막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생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식당에서 신우이는 3만 원 넘는 한우 정식을 주문했어요. 계산대 앞에 섰는데 신우이는 슬쩍 뒤로 물러서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냈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연락이 왔어요. 백화점 가자, 커피 마시자, 미용실 가자. 매번 계산은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고마워.
이 다음엔 내가 살게. 예? 그 다음에도 계산하는 건 늘 저였어요. 한 번은 미용실에 같이 갔는데 신우이는 펌에 염색까지 했어요. 계산할 때가 되니 온갖 핑계를 대며 계산을 또 미루더라고요. 집에 와서 카톡 보냈더니 한참 지나서 30만 원만 입금됐어요. 5만 원이 모자랐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갔죠. 며칠 뒤엔 마트에 같이 가자며 연락 왔더라고요. 1+1 행사라면서 카트를 가득 채웠고 계산할 때는 또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아가씨랑 장 봤는데 25만 원어치 샀으면서 20만 원만 보냈어? 에이, 5만 원 가지고 그래?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지. 누군 돈 쓸 줄 몰라서 아껴 쓰겠어? 우리가 좀 더 내는 게 어때서?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 남편 눈에는 동생만 안쓰러워 보이나 봐요. 어느 날 신우이가 저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었죠. 그래도 한편으론 이제야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나 싶었어요. 언니,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더라. 신우이네 집에 갈 때 딸기 한 박스를 사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신우이가 햇반 2개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언니 햇반 괜찮지? 반찬은 엄마가 예전에 해준 거 좀 남아있더라. 식탁에는 시댁에서 가져왔다는 밑반찬 몇 가지가 놓였어요. 밥 한 끼 해준다더니 햇반에 밑반찬이 전부였어요. 과일은 제가 사간 거였고요. 그러고는 한참을 신세한탄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굳이 저를 불렀는지. 어느 날 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울지 마. 무슨 일이야? 200만 원. 그건 좀.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남편 얼굴이 심각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집주인한테 밀린 월세 때문에 쫓겨날 것 같대. 또. 그럼 시댁에라도 들어가면 되잖아. 능력도 안 되는데 왜 굳이 월세 주면서 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근데 전화로 우는 거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 이번만. 응. 남편은 결국 신우이한테 200만 원을 보냈어요. 일주일쯤 뒤 신우이 SNS를 보게 됐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밍크코트에 명품 가방을 옆에 둔 채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옷은 처음 보는 옷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10만 원짜리 패딩 입고 다니는데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며 울던 사람 얼굴은 그 사진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편한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여보, 이거 봐. 아가씨 밍크코트 산 거 같은데?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때 이번엔 신우이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오빠가 돈 안 빌려준대. 아가씨, 나도 어려워. 언니, 제발 500만 원만. 500만 원이나? 나 사실 주식 좀 했거든. 근데 좋은 정보 있어서 투자했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른대. 아가씨, 지난번에 빌린 돈도 안 갚았잖아. 그것도 안 갚았는데 어떻게 또 빌려줘? 언니, 푼돈 가지고 왜 이렇게 쪼잔해? 나 진짜 급해. 조금만 더 버티면 몇 천만 원 벌어. 아니,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어. 그때 밀린 것까지 이자 쳐서 다 갚을게. 아가씨, 주식은 위험해. 가족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언니네는 여유 있잖아. 우리도 여유 없어.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신우이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알았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진짜 치사하네. 언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며칠 뒤 시어머니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 어떡하냐?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죽는다고 그래. 자기 인생 망했다면서 이제 못 살겠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렸대. 너네한테 빌린 돈도 카드로 끌어다 쓴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몰래 나한테 있던 돈까지 다 가져갔어. 확실한 정보라고 수익 난 거 보여주길래 나도 믿고 빌려준 거야. 지금 보니까 다 사기였대. 수익도 주식창도 가짜였고. 그런데 이미 빚이 너무 많이 생겼대. 카드값이랑 이자부터 막아야 한대. 이번 한 번만.
수진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가족이잖아. 이렇게까지 됐는데 외면하면 어떡하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더는 못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가씨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진짜 잘못했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다 갚을게. 진짜야. 식당 설거지라도 할게. 아무 일이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돈을 갚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당장 급하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가씨, 그건 아가씨 선택이야. 내가 왜 도와줘?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일수록 돈 관계는 깨끗해야지. 아가씨는 빌리기만 하고 제대로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언니, 제발. 나 진짜 힘들어. 나는 못 도와줘. 이제는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 해. 언니, 이렇게까지 냉정해야 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정도 돈은 있잖아. 있어도 안 빌려줘. 지금까지 우리한테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체면이 뭐가 중요해? 빌린 돈도 안 갚으면서 무슨 체면이야? 이상한 자존심부터 버려.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가씨,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이제 지쳤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울면서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당신, 사람이 그렇게 차가울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밀어내?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무릎 꿇고 빌었겠어. 여보, 적금 깨자. 이번 한 번만 도와주고 정리하자. 안 돼.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아가씨 인생 대신 살아줄 건데? 나도 알아. 근데 수진이는 내 동생이잖아. 이번에도 우리가 대신 처리해주면 아가씨는 절대 안 변해. 그날 밤부터 2달이 지나도록 남편은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만 하게 됐고 그 이상은 서로 꺼내지 않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많이 냉정한 사람이 됐고 정 없는 며느리가 됐죠.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저도 가끔은 생각해요. 정말 제가 너무한 건지. 부부 사이만 좋으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의 가족 문제까지 함께 떠안는 게 당연한 일처럼 흘러가고 그게 어느 순간 제 인생까지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걸 더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감당했을까요?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선을 지키는 게 맞았을까요? 이 영상이 사연자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